인저리의 레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느 레벨 이상이다, 어느 레벨 이하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앞에서 파라플리즈 환자랑 테트라플리즈 환자랑 구별하는 레벨의 기준이 T1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파인al 코드 인저리에서 어느 레벨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해부학적인 레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C5 이상이라고 하면은 C5, C4, C3, C2, C1 이렇게 되겠죠. C5 이하라고 하면은 C5, C6 이렇게 해서 L5, S2 이 레벨까지는 C5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 어떤 레벨 이상이다, 이하다 또는 미만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 기준이 해부학적인 레벨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에 있어서 신경학적인 레벨을 결정할 때에는 운동 레벨과 감각 레벨을 같이 평가하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레벨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매뉴얼 머슬 테스팅 MMT입니다. MMT 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엘보를 플렉션하는 바이셉스 브라키에 대해서 매뉴얼 머슬 테스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셉스의 근수축이 전혀 없을 때는 0 해서 완전 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ROM은 나타나지 않지만 근수축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촉진했을 때 근수축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레이드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ROM이 가능한 상태, 예를 들면 바이셉스 브라키를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하기 위해서는 사이드 라인에서 검사하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ROM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레벨 2라고 합니다. 중력에 대항하여서 능동 운동이 가능하다. 중력에 대항하여서 능동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중력을 저항으로 하여서 ROM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셉스 브라키를 검사할 때 중력에 저항하여서 ROM을 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나 선 자세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스피네이션 포지션에서 ROM을 할 수 있으면 그레이드 3가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4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로 저항을 가했을 때 그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운동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지는 저항은 최대의 저항이 아니라 약간의 저항입니다. 그리고 매뉴얼 머슬 테스팅을 했을 때 누군가가 저항을 주었을 때 최대의 저항에 대항하여서 능동 운동이 가능한 경우를 그레이드 5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레이드 2까지는 저항이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그레이드 3부터는 저항이 있게 됩니다. 그레이드 3에서는 저항이 중력이고요. 그레이드 4하고 5에서는 저항이 매뉴얼로 주어지는 저항입니다.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신경학적인 분류에서 운동을 검사하는 방법은 이렇게 매뉴얼로 머슬 테스팅을 했을 때 그레이드 3 이상일 때를 그 레벨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5를 다른 용어로 노말이라고 하고요. 그레이드 4를 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3는 페어, 그레이드 2는 푸어, 그리고 그레이드 1은 트레이스, 그레이드 0은 제로라고 합니다. 숫자로 평가하는 것과 이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의 운동 영역에 있어서 신경학적인 레벨을 결정할 때에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매뉴얼 머슬 테스팅입니다. 운동의 신경학적인 레벨을 결정할 때 매뉴얼 머슬 테스팅한 점수가 C5는 5점, 6는 5점, 그리고 7은 4점, 8은 3점, T1은 2점이라고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될 것은 5점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C6 레벨이 5점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레벨이 3점 이상인 경우에는
C7을 모터의 신경학적인 레벨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다른 케이스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C5는 5점이고요. 6는 4점, 7은 4점, 그리고 A과 T1은 3점입니다. 이럴 경우에 운동에서 5점 노말이 나온 레벨을 보시면 C5 레벨이죠. 그런데 그 밑에 레벨이 C4로 3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경학적인 레벨은 C6가 됩니다. 이번에는 감각에 대한 뉴럴로직 레벨을 찾는 방법입니다. 감각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의 감각을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터치, 두 번째는 핀프링크입니다. 라이트 터치는 면봉이나 솜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핀프링크는 옷핀의 둔한 부분과 샤프한 부분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점수는 0점, 1점, 2점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0점일 경우에는 감각이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1점일 경우에는 감각은 있는데 부정확한 감각이 있을 경우에는 1점이고, 그리고 정확한 감각이 있을 때는 2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핀의 샤프한 부분으로 C6 레벨의 감각을 평가하였는데 샤프한 감각이 아니라 둔한 감각을 느끼게 되면 부정확한 감각, 결여된 감각이므로 1점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을 평가할 때는 먼저 얼굴 부분의 감각을 평가하여서 얼굴 부분의 감각과 각 레벨에서 평가했던 감각이 같은 감각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레벨의 감각은 임의로 아무 부분에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평가하기 위한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포인트에 라이트 터치나 핀프링크로 감각을 평가하게 됩니다. 감각의 레벨을 정하기 위해서는 각 레벨의 평가 포인트에 라이트 터치나 핀프링크를 하였을 때 그 점수가 연속된 이 점의 마지막 부분을 감각의 신경학적인 레벨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C5 레벨은 2점, C6 레벨도 2점, 그리고 7 레벨은 1점이고 CA 레벨 이하에서는 0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이 C6죠. 이때 감각의 신경학적인 레벨은 C6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C5부터 C7까지가 2점이고요. 그리고 CAT1은 1점입니다. 이럴 경우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에 있는 레벨이 C7이죠. 그래서 이때 감각의 신경학적인 레벨은 C7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아시아 스케일 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를 평가하는 평가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신경학적인 레벨을 평가했던 것 같이 척수 손상 환자의 신경학적인 레벨을 분류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스케일을 통해서 척수 손상 환자의 기능적인 독립성 정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 정도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스케일은 조금 전에 우리가 신경학적인 레벨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과 같이 운동이나 감각 그리고 반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시아 스케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스케일의 평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운동 영역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감각 영역을 평가하는 평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박스에 있는 부분은 이 모터 펑션과 센소리 펑션을 평가한 것을 토대로 하여서 전체적인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신경학적인 평가 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의 내용은 매뉴얼 머슬 테스팅에서 등급이 어떻게 매겨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0일 때는 완전한 마비,
그리고 1점 트레이스일 때는 매뉴얼 머스 테스팅을 할 때 근수축이 촉진되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근수축이 나타날 경우에를 1점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2점은 트레이스였죠. 중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ROM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2점, 그리고 3점일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자세에서 ROM이 가능할 경우에는 페어 3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점일 때랑 3점일 때는 MMT를 평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바이셉스 브라키, 엘보 플렉션을 평가할 때 중력을 배제한 자세는 사이드 라인에서 ROM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페어를 평가할 때, 그레이드 3를 평가할 때는 중력의 저항을 받는 자세, ROM을 할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그레이드 4는 굿이고요. 약간의 매뉴얼 저항을 했을 때 풀 ROM의 범위가 나오는 것이 그레이드 4 굿이었고요. 노말은 최대 저항에서 ROM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레이드 5 노말이었습니다. 그리고 NT는 검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의식이 온전치 못해서 명령을 따라할 수 없을 때 이럴 경우에는 제대로 검사가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레벨에 따른 근육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터 펑션을 평가할 수가 있겠죠. 각 레벨에 따른 근육의 이름은 이 옆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C5 레벨은 엘보우를 플렉션하는 내용입니다. 바이셉스 브라키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같이 동작을 하면서 익히셔야 됩니다. C6는 익스텐서 카피 레디알리스 롱거스와 브레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리스트 익스텐션. C5는 엘보 플렉션, C6는 리스트 익스텐션, 그리고 C7은 엘보 익스텐션입니다. 엘보 익스텐션의 주동근은 트라이셉스 브라키입니다. 그리고 C8은 핑거 플렉서입니다. T1은 소지, 5번째 손가락을 어브덕션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C5 엘보 플렉션, C6 리스트 익스텐션, 그리고 C7 엘보 익스텐션, C8 핑거 플렉션, 그리고 T1 소지의 어브덕션. 네, 여기까지가 상지 레벨입니다. 그리고 하지입니다. 하지는 L2가 힙 플렉션입니다. 같이 동작을 따라 해보셔야 돼요. L2는 힙 플렉션, 근육은 일리오스와스 머슬, 그리고 힙을 플렉션한 상태에서 니를 익스텐션 해보세요. L3는 니 익스텐션, 그래서 쿼드리셉스 머슬이 주동근입니다. 그리고 니를 익스텐션 한 상태에서 앵클을 돌시 플렉션 한번 해보세요. L4 레벨이 앵클 돌시 플렉션입니다. 주동근은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우리가 TA 머슬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앵클을 돌시 플렉션 한 다음에는 발가락 끝에 엄지발가락을 익스텐션 시킵니다. 이것이 L5예요. 익스텐서 할로시스 롱고스 머슬이 L5 엄지발가락을 익스텐션 시키는 주동근입니다. 그리고 S1은 앵클의 플란타 플렉션, 가스트로코네미우스와 솔레우스가 앵클을 플란타 플렉션 시키는 주동근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 동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힙 플렉션 L2, 힙 플렉션 한 상태에서 니 익스텐션 L3, 그리고 니 익스텐션 한 상태에서 앵클 돌시 플렉션 L4, 앵클 돌시 플렉션 한 상태에서 엄지발가락 익스텐션 L5, 그리고 앵클의 플란타 플렉션 S1. 이 레벨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터 평선을 검사할 때에는 R은 오른쪽이고요. L은 왼쪽입니다. 그리고 머슬을 테스팅할 때에는 C5부터 T1까지, 그리고 L2에서부터 S1까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바이셉스 브라키, 엘보 플렉션에 대한 MMT를 했을 때 그 점수를 이 네모 칸에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C6 레벨은 리스트 익스텐션, 그리고
C8은 손가락 플렉션, 그리고 T1은 새끼손가락의 어브덕션. 이렇게 해서 MMT 이 부분 0점에서부터 5점까지 점수를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지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벨에 대한 점수를 합계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 레벨에 대한 점수를 합해서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 이 두 개의 점수를 합해서 이 부분에 적으시면 모터의 총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의적인 학문 수축입니다. 수의적인 학문 수축은 컴플리트 손상인가 인컴플리트 손상인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Yes나 No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각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감각을 평가할 때 보시면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 각각의 평가하는 그 레벨이 있고요. 점이 있습니다. 감각을 평가할 때 아무데나 찌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그 레벨에 맞는 점에 가벼운 촉각과 핀으로 찌르는 감각을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2 레벨은 이 부분에 가벼운 터치와 핀으로 찌르는 감각을 검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L2는 이 레벨에 각각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스케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감각을 평가하는 레벨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감각은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이 감각이 없으면 0점, 그리고 감각이 결여되어 있으면 1점, 정상이면 2점, 평가할 수 없으면 NT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촉각에 대한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핀으로 찌르는 감각에 대한 오른쪽과 왼쪽의 각각의 레벨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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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셔서 이 줄에 대한 점수의 합계를 여기에 적으시고요. 이 줄에 대한 점수의 합계를 여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핀으로 찌르는 것에 대한 오른쪽에 대한 점수의 합계는 여기에 작성을 하시고요. 핀으로 찌르는 것에 대한 왼쪽에 대한 감각은 여기에 더하셔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벼운 촉각은 여기에, 핀으로 찌르는 점수는 여기에 두 개를 더한 점수들을 작성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학문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0점이나 1점, 2점이 아니라 yes, no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아시아 스케일에서 모터와 센소리를 평가할 때 학문에 대한 축이 있거나 감각이 있을 때 yes 또는 no라고 평가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천수 보존 반응 검사라고 합니다. 천수 보존 반응 검사는 천수가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로서 컴플리트와 인컴플리트 인저리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천수 보존 반응 검사를 해서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은 인컴플리트 환자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천수 보존 반응 검사를 했을 때 아무런 감각이나 운동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컴플리트 인저리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 보존 반응 검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운동, 두 번째 감각, 그리고 세 번째 반사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다. 운동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을 환자가 능동적으로 수축을 할 수 있으면 S1 레벨이 살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엄지발가락의 플렉션은 S1 레벨입니다. 그래서 천수가 보존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엄지의 익스텐션 레벨은 뭐였죠? L5였죠. 그리고 앵클의 플란타 플렉션은 S1이었죠. 그래서 발가락 굽힘근의 능동적인 수축은 S1 레벨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것들로 항문 주위를 자극했을 때 환자가 감각을 느끼게 되면은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뾰족한 것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했을 때 고등창자 조인근이 반응을 해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반사입니다. 그래서 항문의 조인근이 반사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게 될 때
천수가 보존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컴플리트와 인컴플리트를 나누는 기준이 천수 보존 반응 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천수 레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천수 레벨이 보존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첫 번째, 발가락 굽힘을 능동적으로 수축하느냐, 두 번째, 항문 주위에 감각이 있느냐, 세 번째, 조임금이 반사를 보이느냐, 이 세 가지로 천수 보존 반응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터와 센소리의 평가를 한 후에 신경학적인 레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관련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 척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스케일을 A, B, C, D, E 등급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시아 스케일 A라는 것은 컴플리트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스케일에서 B, C, D는 인컴플리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스케일에서 E 등급이 나오게 되면 노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스케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C6, 아시아 C 이런 식으로 레벨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는 C5, 아시아 A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6라는 것은 신경학적인 레벨을 의미하고요. 아시아 C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죠. 인컴플리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경학적인 레벨을 이야기할 때에는 앞에 신경학적인 레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등급의 어떤 등급인지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시아 스케일에서 A라고 하는 것은 컴플리트를 의미하고요. 이때는 항문에 대한 감각이나 운동이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플리트와 인컴플리트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천수 보존 반응 검사였죠. 그래서 항문에 대한 감각이나 반사나 그리고 근수축 이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컴플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컴플리트 B 같은 경우에는 항문에 감각은 있는데 운동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스케일에서 수의적인 항문의 수축은 없었어요. 그러면 NO라고 하죠. 그런데 항문에 대한 감각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YES라고 되죠. 이럴 경우에는 감각은 남아있고 모터가 없는 경우를 아시아 스케일에서는 Incomplete 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complete C라고 하는 것은 모터의 기능 중에서 신경학적인 레벨보다 밑에 있는 레벨의 머슬이 그레이드 3 미만이 많을 경우를 아시아 스케일에서 Incomplete C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C5는 5점이고요. C6는 2점이에요. 그리고 C7도 2점이고요. C8은 3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모터의 신경학적인 레벨은 어떻게 되죠? C5가 되죠. 그런데 신경학적인 레벨 밑에 이 부분, 이 남아있는 이 부분에서 모터의 레벨이 그레이드 3 미만이 많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Incomplete C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스케일에서 Incomplete D라고 하는 것은 신경학적인 그 아래 레벨에서 그레이드 3 이상이 많을 경우에를 Incomplete D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L2는 5고요. L3도 5예요. 근데 L4는 2고요. L5는 3등급이에요. 그리고 S1도 3등급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환자의 신경학적인 레벨은 L3가 되죠. 왜냐하면 L5하고 S1이 비록 3등급이지만 중간에 L4에서 2등급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L3를 이 환자의 모터 등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등급 아래 레벨에 보면은 3 레벨이 많죠. 이럴 경우에 아시아 스케일 인컴플리트 D라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서 실제 아시아 스케일을 같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 레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5는 5점, 6도 5점, 7은 3점이고요. 그 이하는 0입니다. 오른쪽에서 5점이 연속된 레벨을 보게 되면 C6 레벨이죠. 그래서 C6 등급의 아래 등급인 C7의 MMT 점수를 보게 되면 점수가 3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드가 3점 이상이죠. 이럴 경우에는 C7을 이 환자의 모터 레벨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C7이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에서는 C5가 5점이죠. 그래서 C5 레벨의 아래 등급인 C6 레벨을 보았더니 그레이드가 3점입니다. 이 경우에도 3점 이상이기 때문에 왼쪽의 모터 레벨은 C6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왼쪽의 MMP 등급이 C5는 5점, C6가 2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때 모터 등급은 C5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뉴럴로직 레벨을 통합하여서 전체 모터 스케일을 볼 때에는 기능이 더 안 좋은 위의 등급 C6 레벨을 전체 모터의 뉴럴로직 레벨로 보게 됩니다. 뉴럴로직 레벨은 뉴럴로직 레벨 오브 인저리에서 NLI 약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고 왼쪽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발런터리 애뉴얼 컨트랙션이 yes인지 no인지 그리고 감각이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항문의 자발적인 수축은 없고요. 그리고 감각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컴플리트 인저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A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보겠습니다. C5, 6, 7, 8, T1까지 모두 5점이고요.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5점입니다. 그리고 L2부터는 다 0점입니다. 이 경우에 라이트의 모터 레벨은 T1이고요. 레프트의 모터 레벨도 T1이 됩니다. 그리고 센소리의 평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라이트 터치고요. 뒤에 부분은 핀프링크입니다. 라이트 터치의 오른쪽의 감각을 보게 되면은 TA까지 2점이고요. 그리고 T9부터는 0점입니다. 레프트의 라이트 터치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TA까지 2점이고 나머지는 0점입니다. 핀프링크의 오른쪽의 센소리 평가를 보게 되면은 TA까지 2점이고 나머지 0점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TA까지 2점이고 나머지는 0점입니다. 이 경우에 이 환자의 센소리 레벨은 왼쪽, 오른쪽 모두 T8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센소리 영역은 T8까지 나와 있는데 모터에서는 T1까지 나와 있었죠. 센소리의 뉴럴로직한 평가 레벨이 모터에서 평가하지 않는 레벨에 있을 경우에는 이때 모터 레벨은 T1이 아니라 T8으로 센소리의 영역을 따라서 평가하게 됩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이 항문에 자발적인 수축이 있는지 그리고 감각이 있는지. 그래서 자발적인 수축은 없는데 감각은 yes 있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시아 B 레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터에는 자발적인 수축이 없는데 감각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아시아 스케일의 B등급입니다. 모터 레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의 모터 레벨을 보면은 C5 바이셉스는 5점이고요. 그리고 C6 리스트 익스텐서는 5점입니다. 그리고 C7의 엘보 익스텐서는 4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0점이 됩니다. 5점의 연속된 점이 마지막 부분이 어디죠? C6 레벨이죠. 이럴 경우에 C6의 아래 레벨을 보게 되면은 아래 레벨이 4점으로 3점보다 높게 됩니다. 이 경우에 라이트 사이드의 모터 레벨은 C7이 됩니다. 레프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도 C5와 6가 5점이고요. 그리고 C7은 3점이고 그 이하는 0점입니다. 5점의 가장 마지막 레벨은 C6죠. 그래서
C6의 아랫 레벨을 살펴보니까 C7의 레벨이 3점입니다. 이 경우에도 3점 이상이기 때문에 레프트의 모터 레벨도 C7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과 왼쪽의 전체적인 모터의 레벨은 C7이 됩니다. 이번에는 감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터치에서 2점이 연속된 마지막 레벨은 C7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터치에서 레프트 사이드에 2점의 연속된 마지막 부분은 C6입니다. 그리고 핀 프링크에서 2점의 가장 마지막 레벨은 C7이고요. 핀 프링크를 평가했을 때 레프트 사이드에서 2점의 연속된 마지막 레벨은 C6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C7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C6입니다. 그리고 센소리 레벨의 전체적인 신경학적인 레벨은 C6가 됩니다. 센소리 레벨은 C6고요. 그리고 모터 레벨은 C7이 되죠. 그러면 센소리와 모터의 전체적인 신경학적인 레벨 NLI는 기능이 더 안 좋은 C6 레벨이 이 환자의 뉴로로직한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표시를 할 때에는 C6 아시아 B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것이 항문에 자발적인 수축이 있는지 감각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두 개 다 노우지요. 그러면 이 환자는 컴플리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A 레벨이고요. 모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의 라이트 사이드에서 5점의 연속된 부분이 T1이고요. 마찬가지로 레프트도 T1입니다. 그리고 L2 이하의 레벨은 모두 0점입니다. 센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터치와 핀 프링크로 테스트를 했고요. 라이트 터치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이 T12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터치의 왼쪽에서 연속된 2점의 마지막이 T11 레벨입니다. 그리고 핀 프링크에서 라이트 사이드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점이 T12고요. 그리고 핀 프링크에서 레프트 사이드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부분이 T11 레벨입니다. 이 경우에 센소리의 라이트 사이드는 T12고요. 레프트 사이드는 T11이죠. 그러면 센소리 전체적인 뉴럴로직 레벨은 T11이 됩니다. 모터에서는 T1 레벨까지만 검사가 되었고요. 센소리의 신경학적인 레벨을 테스트했더니 T11이 나왔죠. 그래서 T11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서 평가할 수 없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모터의 레벨을 T1으로 하지 않고요. 센소리의 레벨을 따라서 모터의 레벨도 T11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의 레벨은 T11이고 센소리의 레벨도 T11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뉴럴로직 레벨은 T11이고요. 이 경우에 아시아 스케일을 표시할 때에는 T11 아시아 A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문에 자발적인 수축이 있는지 감각이 있는지를 보시면 자발적인 수축은 없고 감각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시아 B 레벨이 되겠죠. 모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5점의 연속된 마지막 레벨은 T1입니다. 레프트 사이드에서도 연속된 5점의 마지막은 T1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L2 레벨은 2점이고요. 왼쪽에 모터 레벨의 L2는 1점입니다. 그리고 센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터치에서 오른쪽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은 L1 레벨이고요. 라이트 터치 평가에서 왼쪽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은 L1입니다. 핀 프링크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터치에서 오른쪽에서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은 L1이고요. 라이트 터치 평가에서 레프트 사이드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은 L2가 됩니다. 그리고 핀 프링크에서 라이트 사이드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은 L1이고요.
핀프링크 테스트에서 레프트 사이드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은 L2가 됩니다. 이 경우에 라이트 사이드의 센소리의 레벨은 L1이고요. 레프트 사이드의 센소리의 레벨은 L2가 됩니다. 이 경우에 센소리 레벨의 신경학적인 레벨은 L1이 되겠죠. 다시 모터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소리에서 L1 레벨이 나왔고요. L1 레벨 같은 경우에는 모터에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터의 레벨은 T1이 아니라 L1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터의 신경학적인 레벨과 센소리의 신경학적인 레벨을 합하여서 전체적인 뉴럴로직 레벨 NLI 같은 경우에는 L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아시아 등급을 평가할 때는 L1, 아시아 B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이 항문의 자발적인 수축과 감각이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시고요. 모터와 센소리 모두 NO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시아 스케일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사이드에서 5점의 마지막 레벨이 C5고요. 5 레벨의 아랫 레벨인 C6를 보니까 레벨이 2점입니다. 이럴 경우에 라이트 사이드의 모터는 C5가 되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은 5점의 마지막 점수가 C5 레벨입니다. 그래서 C5 레벨의 아랫 레벨인 C6 레벨을 보니까 점수가 4점으로 3점 이상입니다. 이럴 경우에 왼쪽의 뉴럴로직 레벨은 C6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을 통합하여서 전체적인 모터의 신경학적인 레벨은 C5가 되겠죠. 센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터치에서 오른쪽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은 C6 레벨이고요. 라이트 터치 평가에서 왼쪽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도 C6입니다. 그리고 핀프링크에서 오른쪽에 연속된 2점의 마지막 레벨은 C6 레벨이고 왼쪽도 C6 레벨입니다. 그래서 센소리의 뉴럴로직 레벨은 C6가 됩니다. 그래서 센소리와 모토 레벨을 조합하여서 전체적인 신경학적인 레벨은 C5 레벨이 되겠죠. 전체적인 신경학적인 레벨을 정할 때에는 기능이 더 안 좋은 레벨을 신경학적인 레벨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스케일에서 작성을 할 때에는 C5 아시아 A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스케일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케이스를 살펴보았는데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이 평가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터를 평가할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머슬 테스팅을 할 때에는 한 중력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앉은 자세나 선 자세에서도 머슬 테스팅 평가를 진행하지만 아시아 스케일에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 환자의 모터를 평가할 때에는 자세가 강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파인이나 사이드라인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평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Jim. I'm 26 years old. 2 weeks ago, I was involved in a motor vehicle accident as an unrestrained passenger. I was taken to the hospital by ambulance. I spent 1 week in the ICU and 1 week in acute care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n inpatient rehab setting. I present to inpatient rehab with complete loss of movement and sensation in my legs. Despite the severity of the trauma, I did not experience a loss of consciousness in the accident. Hello, Jim. Today I'm going to do a test that's going to help us classify your injury and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severity of your injury. The first part of the test is the sensation part, and the second part is testing your ability to move your arms and legs. So for the
First part, which is the sensation part, I'm going to touch different areas of your skin with this cotton swab, and I want you to tell me normal if it feels normal to you, and not normal if you feel it and it doesn't feel normal to you. This is what it should feel like. Do you feel that? Yes. Okay. Okay, Jim, what I want you to do is close your eyes, and I want you to tell me if it feels normal. I want you to tell me if it feels not normal. Okay? Okay.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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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normal. Not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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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normal. Not normal. Good job. That was it for the first part of the test. The next part of the test will assess your ability to distinguish sharp versus dull sensations. This is what the sharp will feel like. And this is what the dull will feel like. Okay? Okay. Okay, for this part, I want you to tell me if it's sharp or dull. So I want you to close your eyes. Sharp. D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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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p. D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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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센소리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짐이고요. 26세이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로 스파이널 코드에 인저리를 받았고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있었어요. 중환자실은 약어로 ICU라고 합니다. 인텐시브 케어 유닛에서 집중 치료하는 곳을 말하고요. 그리고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치료자가 환자의 센소리를 테스트할 때 먼저 환자 얼굴에 면봉으로 라이트 터치를 해서 동일한 감각이 몸에서 느껴지는지를 확인시키고 테스트를 진행했죠. 그래서 C4 레벨까지는 정상 감각이 있었고요. C5 레벨 할 때는 난 노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감각의 점수가 1점입니다. 그리고 C6 레벨은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리고 C7의 더마톰은 가운데 손가락이고요. C8은 5번째 손가락 소지입니다.
그리고 T1부터는 감각이 없었어요. 오른쪽과 왼쪽 모두 동일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핀프링크 테스트를 했죠. 핀프링크 테스트는 오핀을 사용해서 샤프한 부분과 무딘 부분을 구별하는 테스트를 했고요. 라이트 터치와 마찬가지로 환자 얼굴에 먼저 테스트를 하고 동일한 감각이 몸에서 느껴지는지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핀프링크 테스트를 할 때에도 오른쪽과 왼쪽 모두 C5 레벨에서는 감각이 부정확했고요. 그리고 C6부터는 감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센소리의 뉴럴로직 레벨은 C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Great job, we're almost done. We just finished the sensation part, so now we're going to work on the muscle part. In this last part of the test, I'm going to assess the strength in your arms and legs. You can keep your eyes open for this one. All right, Jim, now I want you to move your arm in this direction. All the way up. Good job. All right, Jim, now what I want you to do is bring your arm up like this. Good. All right, Jim, what I want you to do next is lift your wrist up like this. Can you hold it here? Okay, you try it. Good. Let's see the other side. I want you to lift it up like this. Can you hold it up like this? Okay, you try and lift it. Good. Okay, Jim, next I want you to lift your hand up like this. Excellent. Good job. Can you lift that wrist up like this? Very good. Good job. Okay, Jim, for this next part, we're going to lift your arm up here like this, and I want to see if you can straighten your arm just like this. Okay, you try. I feel a little bit in there. Let's try the other arm. I feel a little bit kicking in there. Good. Okay, Jim, for this next part, I want to see if you can straighten your arm out like this. I feel it kicking in. Is that it right there? Yeah. Okay, good job. Okay, Jim, what I want to see you do is straighten your arm out like this. You're getting it a little bit. I feel that muscle kicking. Is that it right there? Yeah. All right, good job. An important aspect of the ASIA assessment is assessing the motor and sensory integrity of spinal roots S4 and S5. For obvious reasons, this portion of the test was not filmed.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Jim had neither sensation nor motor control at the S4, S5 level. Based on the ASIA exam you just watched, complete the ASIA form and determine the motor level, the sensory level, and the neurological level. Based on your findings, where does the patient fall on the ASIA impairment scale? Use the patient's neurological level to create appropriate short and long-term functional goals. 운동 평가를 보겠습니다. 라이트 사이드를 평가할 때 바이셉스를 먼저 평가했죠. 바이셉스는 C5 레벨입니다. 이때 사이드 라인에서 먼저 평가를 했어요. 바이셉스를 사이드 라인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중력을 제거한 자세지요. 그래서 poor, 이 점을 평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파인에서 엘보우 플렉션을 평가했지요. 이것은 중력을 저항으로 해서 ROM이 나오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페어 3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막에서 바이셉스를 다시 평가해서 그래비티에 대항해서 풀 ROM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풀 레지스턴스에 대항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자막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이셉스의 점수는 노말 5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스트 익스텐서를 평가했었죠. 처음에 수파인에서 리스트 익스텐서를 평가했습니다. 이때 눈으로 근수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간의 ROM은 나왔지만 풀 ROM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푸어 2점이죠. 그래서 사이드 라인에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사이드 라인에서 평가할 때는 리스트 익스텐서의 풀 ROM이 나왔죠. 그래서 리스트 익스텐서 C6 레벨은 푸어 2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보우 익스텐서를 평가했죠. 이때 처음에는 수파인에서 평가를 했어요. 엘보우 익스텐서를 수파인에서 평가했다는 것은 중력에 대항한 자세죠. 이때 ROM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꾸어서 사이드라인에서 엘보우 익스텐서를 다시 평가했죠. 이때도 풀 ROM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보우 익스텐서의 MMT 점수는 트레이스 1점입니다. 이 환자의 모터의 신경학적인 레벨은 C5가 됩니다. 센소리 레벨과 모터의 레벨을 종합하여서 볼 때 이 환자의 뉴럴로직 레벨은 C4 레벨이 되겠습니다.